오늘은 수도권에서 한두 시간만 벗어나면 맑고 푸른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충북 제천에 가볼 만한 여행지들을 소개할게요. 의림지는 삼한시대에 만들어진 저수지로 유일하게 현재까지 그 기능을 유지하고 있어요. 의림지 용추폭포가 유명한데 폭포는 안쪽으로 조금 들어가셔야 만날 수 있어요. 입구에 있는 이곳은 인공폭포예요. 인공폭포가 용추폭포인 줄 알고 앞에만 보고 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의림지 용추폭포 유리전망대는 의림지에 가두었던 물을 흘려보내는 일종의 배수로예요. 폭포가 떨어지는 소리가 용이 승천하는 것과 같다 하여 용추폭포라고 불리게 됐죠. 세찬 물줄기가 낙하하는 용추폭포를 구경하고 있다 보면 더위도 사그라듭니다. 바닥이 투명하게 보이는 유리전망대를 보며 걷는데 짧은 구간이지만 아찔하더라고요. 제천 10경 중 1경으로 둑 위에 위용을 자랑하는 200에서 300여 년 된 소나무와 버드나무, 영호정, 경호루 등의 정자가 어우러져 풍치를 자랑합니다. 낮 시간대 방문했다가 해질녘에 다시 의림지에 갔는데 개인적으로 해가 지면서 분홍빛으로 물들어가는 의림지의 풍경이 참 아름다웠어요. 어둑해진 주변에 하나둘 조명이 켜지는 밤이 되면 또 다른 매력의 의림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산책로에도 조명이 들어와서 걷기에도 불편하지 않았어요. 참고로 의림지에 있는 역사박물관은 화장실 쓰기에도 좋고 또 시원한 실내에서 잠시 쉬기도 좋으니까 참고하세요. 충북 제천 가볼 만한 곳인 비룡담 저수지는 하얀 성과 자연을 배경으로 이국적인 풍경을 담을 수 있는 곳입니다. 저수지를 둘러싼 데크길을 걸으며 제천의 풍광을 구경하기도 좋았는데요. 한방 생태숲 공원 주차장이나 시립 제천시 청소년 수련원 정문 앞에 주차하시면 됩니다. 성 구조물과 가까운 주차장은 청소년 수련원 정문 앞이에요. 탁 트인 저수지의 풍경 덕분에 걷는 내내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숲속에 둘러싸인 성이 저수지에 어우러져 멋진 장관을 이룹니다. 맑은 날에는 이렇게 아름답고 선명한 반영도 볼 수 있어요. 비룡담 저수지는 이른 아침 물안개가 피어오르는 때와 맑은 하늘에 반영이 비친 한낮, 야간 조명이 밝혀진 야경, 가을 단풍이 물든 늦가을 풍경이 가장 아름답다고 해요. 의림지와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으니까 묶어서 방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화록동굴은 정확히는 충주에 있지만 제천과 멀지 않아서 제천 여행할 때 같이 다녀오시기 좋은데요. 입장권은 따로 예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오셔서 구매해야 합니다. 화록동굴은 일제강점기에 개발된 국내에서 유일한 활석광산으로 동양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곳입니다. 백옥, 활석, 백운석을 캐던 광산으로 조선시대에는 충주에서 채굴한 활석이 왕실 약재로도 사용됐다고 합니다. 여기는 연중 11에서 15도의 온도를 유지해서 여름철에 놀러가기 안성맞춤인 곳입니다. 천연 에어컨이 따로 없더라고요.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이마와 등에서 흐르던 땀이 순식간에 식습니다. 동굴 안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실 거라면 긴팔을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동굴 속 안반수가 고여 만들어진 호수에서 카약을 타고 동굴 내부를 볼 수 있는데요. 화록동굴 입장권을 구매하실 때 카약 보트가 포함된 입장권으로 사야 탈 수 있어요. 동굴 안으로 들어가는 건 대기가 없었는데 주말이라 카약 보트는 대기 시간이 좀 길었어요. 매표소에서 투명 카약 대기 시간을 안내해 주니까 대기 시간 보시고 기다릴만 하다 하면은 결제하세요. 표 끊고 못할 경우에 환불이 안 되거든요. 그래도 시원한 실내에서 기다리니 크게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40분 정도 줄 서서 기다리다 투명한 카약을 탔습니다. 7분 남짓한 시간을 배를 타며 동굴을 구경하는데 동굴 안에서 노를 젓는 경험이 생소하면서도 재밌었어요. 마치 탐험가가 된 듯한 느낌이랄까요? 화록동굴은 볼거리가 참 다양했는데요. 총 57km의 광산인데 2.5km를 관광지로 개발해서 네온, 공연장, 와인동굴 등 볼거리가 많았어요. 다양한 불빛 덕분에 오묘하고 신비로운 분위기였습니다. 불빛을 이용한 다양한 포토존까지 내부를 참 잘 꾸며놨더라고요. 실제로 사용되던 권양기처럼 중간중간 광산으로 운영되던 흔적도 볼 수 있고요. 동굴 크기가 커서 안에서 시간 보내기도 좋았어요. 참고로 동굴 안에도 화장실이 있지만 혼잡하고 간이 화장실이라 불편하니까 입장 전에 미리 다녀오시는 게 좋아요. 확실히 동굴 안은 시원해서 더운 여름철에 피서지로 안성맞춤이더라고요. 게다가 투명 카약 타기처럼 이색적인 경험도 가능하니까 꼭 가보세요. 청풍호반 케이블카는 제천의 명소 청풍호반의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할 수 있는 곳으로 비봉산 정상까지 2.3km 구간을 왕복 운행합니다. 케이블카는 일반 캐빈과 바닥이 투명한 크리스탈 캐빈이 있는데요. 크리스탈 캐빈이 5,000원 정도 더 비싸요. 숙박 예약증을 보여주니까 2,000원이 할인되더라고요. 일반 캐빈과 크리스탈 캐빈 두 줄로 나눠서 기다리면 오는 순서대로 탑승하면 됩니다. 크리스탈 캐빈은 이렇게 바닥이 투명하게 보여요. 저는 크리스탈 캐빈을 탔는데 케이블카가 호수 위를 지나는 건 아니라 일반을 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통창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운 풍광을 감상하실 수 있거든요. 케이블카 안에 에어컨이라 선풍기가 없어서 무척 더웠습니다. 그래도 사방이 녹색과 푸른색으로 가득 찬 청풍호의 풍경은 장관이었습니다. 위에서 바라보니 아래에서 볼 때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더라고요. 10분 정도 경치를 구경하며 올라가면 비봉산 정상에 도착합니다.
비봉사는 봉황새가 알을 품고 있다가 먹이를 구하려고 비상하는 모습과 닮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해요. 청풍호 중앙에 위치한 덕분에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은 꼭 다도해를 보는 듯 빼어난 풍광을 자랑합니다. 탁 트인 청풍호의 풍경이 아름답습니다. 청풍호는 충주댐을 건설하면서 생긴 인공호수로 충주호라는 이름이 공식 명칭이고 지역에서는 청풍호라고 불러요. 정상에는 전망대가 있어서 아름다운 청풍호를 조망하기 좋았습니다. 가을에 단풍으로 물들 때 다시 와봐야겠어요. 짧은 여행이었지만 바쁘게 돌아가는 도심에서 벗어나 충북 제천의 자연을 즐기며 마음을 다스린 시간이었습니다. 수도권과 멀지 않아 당일치기로도 다녀오기 좋은 곳이니 오늘 소개한 충북 제천에 가볼 만한 여행지들 기억해 두셨다가 꼭 방문해 보세요.